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문의가 있는데요. 계약금 환불 민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니까 아마도 지역주택조합 관련해가지고 계약금을 내셨는데 이걸 환불해주라고 민사소송하게 되면 이걸 이제 뭘 주장해야 되냐 말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변호사 선임하시면 비싼 돈 내시죠. 이제 뭐 선임료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뭐 적어도 500만 원 내시죠. 이제 이게 비싼 돈 내고 변호사 선임하는데, 이게 의뢰인도 이제 여러 명을 만나다 보니까 부류가 좀 나뉘어요. 어떤 분은 그냥 맡겨놓고 잊어버립니다.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요. 메일도.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됐어요? 하면 연락 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노심초사, 잠도 못 자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매일 전화하고 매일 찾아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게 보면 제가 누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전자가 오히려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변호사를 들들들 볶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저희도 괴롭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의뢰인 심기 경호한다고 시간 다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단 변호사를 잘 선택하셔가지고요. 잘하는 변호사 맡기셨으면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도 변호사만 나가고 서류도 저희한테만 오고 진행 상황에 당연히 이메일이나 뭐 전화로 안내드리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재판이라는 게 뭐 매일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 한 번씩 열리고 이렇게 적어도 6개월, 1년씩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노심초사하면 힘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맡기시고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먼저 드리냐면, 그래서 가끔씩 이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변호사한테 그래요. 이 재판에서 뭘 주장할 거고, 이게 뭐고, 상대방이 어떻게 주장할 거고, 그거 어떻게 대응할 거고 미리 다 물어보십니다. 몰라요,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사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추가 분담금, 뭐 토지 확보 상황, 뭐 약관 무죄 규제 뭐 위반, 아니면 뭐 동호수 지정, 뭐 이거 쭉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해당하는 조합도 있고 안 하는 조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보고 그다음 판단한 다음에 주장할 수 있고, 또 조합이 상대방 변호사가 뭘 주장할지는 진짜 알 수가 없죠. 그 변호사가 잘하는 변호사인지 못하는 변호사인지, 또 잘한다고 한다면 어느 걸 주장할지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라는 게 우리가 주장을 하면 상대방이 반박 주장이 오고, 그걸 본 다음에 판사가 한번 판단 한번 해보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추가 주장을 할 게 있으면 물어본 다음에 다시 내서 또 이제 반박, 재반박, 재반박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나간다 이렇게 따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판을 해봐야 한다. 근데 대체적으로 추가 분담금이나 토지 확보 상황이나 뭐 동호수 지정이나, 아니면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안심보장증, 소위 안심보장증서, 뭐 계약 확약증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뭐가 안 되면 얼마를 준다 이렇게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주로 보는 게 있는 거지 따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영업비밀까지는 아닌데, 요즘 뭐 이걸 제가 동영상 해놓으면 변호사들이 다 보고 앉아가지고 그걸 막 따라서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상대방 변호사들이 그걸 할 때도 있는데, 이거 우리가 주장하는 건데 이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왔지?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어설프게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그리고 또 아니면 심지어는 또 이제 개인이 저희 회사 동영상이나 아니면 뭐 사이트를 보고 대충 이제 알겠다 한 다음에 그걸 써가지고 내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잘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저것도 제가 그냥 농담반 진담반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다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한글 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게, 수술을 할 때, 외과 수술을 할 때, 이제 의대생들이 이제 의사 국가고시 합격하고 의사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도 의사는 아니니까 들은 바인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인턴 때 하는 게 맹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혼자 집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수술이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먼저 이제 경험을 쌓게 해주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뭐 맹장 수술하면 뭐 꽃다발도 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 맹장 수술이라는 게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검색해보면 맹장 수술하는 방법 하면은 쫙 다 나와 있어요. 뭐 메스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자르고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저한테 메스를 딱 지어주면 제가 사람 배를 찍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못해요, 그거는. 절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나라 이제 뭐 전자소송도 많이 활성화돼 있고, 이제 뭐 대법원에서 판사들도 이제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좀 도와주기도 하는데, 판사는 중립적인 판단자이기 때문에 법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다 알려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이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없다고 하더라도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재판하다가 상대방이 뭐 우리가 불리한 주장을 자기도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원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을 원용합니다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 판사는 이거 반박할 내용이 있어요? 뭐 없습니다. 잃어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뭐 그러진 않겠지만 실체적 진실을 판사가 아는데 그가 반대되는 사실이 소송에 나와서 쌍방 대리인이 동의해버리게 되면은 판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확정권이 없습니다. 그런 아니면 자백을 하거나, 자백도 우리가 흔히 하는 자백이 아니라 소송상 자백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못 놓쳐버리면 재판이 그냥 어이없이 끝나버리고,
그렇게 가끔씩 1심 끝나고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2심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데 사실은 할 수 없는 게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송을 할 때 뭐 제가 이제 답변이 좀 길어졌는데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소송에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뭐 변호사를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고 상담도 하시고 대충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러면 내 상황이 이게 비슷한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가지고 상담 방문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소송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이걸 하나하나 다 아셔가 하시려면은 뭐 쉽지도 않고 또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그래서 그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가지고 상담 받고 사건 맡기시고 잊어버리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겁니다.